태풍 흰남노로 인해 경북 동부 지역 문화재 사찰 피해가 큰 걸로 집계됐습니다. 천연고도 경주에선 경주 굴불 사지를 비롯한 수십여 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종교화합과 남북화해 공적으로 원광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원행스님은 사회적 공동선에 대한 종교계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자은사가 경내를 관통하는 철도 공사로 폐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은사는 관계기관의 중재 노력과 한국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불교합창 아카데미가 코로나 사태를 딛고 다시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불자들이 등록한 5기 불교합창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교계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비빔밥과 송편 나눔 행사를 통해 서울 탑골공원 어르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남부지방을 핥히고 지나간 가운데 경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문화재와 사찰 피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천연고도 경주에서는 경주 굴불 사지를 비롯한 수십여 건의 문화재 피해가 집중됐고 경주와 포항 지역 사찰 상당수도 전각이 붕괴되거나 매몰되는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 굴불사터의 석조 사면불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석조 사면불상 주변이 토사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연등을 매단 구조물과 기도시설도 무너져 있고 나뭇가지와 건축물 자재가 어지럽게 뒤엉켜 처참한 모습입니다. 백률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야외 화장실이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비바람에 붕괴되면서 계곡을 따라 토사가 떠밀려 내려와 굴불사터를 덮친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위에 새겨진 4분의 부처님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토사에 의한 영향 말고는 표면에 어떤 물리적인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 토사들을 걷어내고 나서 하단부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다행히 지금 기타 어떤 파이프나 이런 걸로 인한 문제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주 배동 석조열의 3존 입상도 태풍 피해가 났습니다. 주변 나무가 쓰러지면서 3존 입상을 보호하는 정각을 덮쳐 기와가 파손됐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월성은 성벽 경사면 15m 구간이 유실됐고 경주 사학동 고분군도 토사가 유실되며 일부 훼손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시가 파악한 문화재 피해는 모두 3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피해가 컸던 경주와 포항에서는 사찰도 큰 피해가 났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자리한 정토사는 하룻밤 사이 사찰 전체가 유실됐습니다. 산사태로 사찰 앞에 계곡이 흙더미로 막히면서 불어난 물길이 사찰을 덮친 겁니다. 법당과 산신각 등 전각 세체와 노천 법당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요사체도 형태만 유지했을 뿐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낌새에 몸을 피했던 주지스님은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부처님의 가피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처님 조성해놨는 거 이 법당에 깨끗하게 쓸어갔네요. 살았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시다. 다시 일어 세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포항 문수사 산내암자인 성불암도 삼성각이 태풍에 유실되면서 폐허가 됐습니다. 포항 용암사는 산사태로 밀려내려온 토사로 요사체와 공양간이 절반가량 매몰됐습니다. 이 밖에 천지암도 요사체가 유실되고 수정사, 운제사, 원진사, 자원사, 보광사 등 포항 지역 사찰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났습니다. 삼성각이 흔적도 없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었고 제 그 주변에 그 사찰, 작은 사찰이나 큰 사찰들이 요사체나 법당 뭐 이런 것들이 거진 많이 유실돼 갖고 그런 모습을 제가 어제 둘러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경주 기림사도 전각 곳곳에 피해가 나고 인근 골굴사도 경내 4,000왕상이 넘어지는 등의 태풍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림사는 사찰 진입 도로가 끊긴 것은 물론 전기와 통신마저 두절되면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문화재와 사찰에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 복구에 문화재 당국과 지자체, 불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원불교 종립대학인 원광대학교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종교화합과 남북화해 공적을 기리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사회적 공동선에 대한 종교계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대법당. 원광대학교 송호준 대학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박사모를 씌워드리자 참석자 모두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스님과 교무, 신도들은 꽃다발을 전하며 축하하고 스님은 환한 웃음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불교 종립대학인 원광대학교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종교화합과 남북화의 공적을 기리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오늘 원행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 철학박사 수여가 원불교 종립대학인 원광대학교의 영광이 되고 대내외로 대학이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원광대학교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법신불사님께 기도합니다. 원행스님은 학위 수득사에서 지덕을 겸수하며 실천하라는 원불교의 큰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실천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덕함에도 넘치는 명예를 얻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수행자 본연의 자리에서 학교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경주에 달라는 의미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격려의 취지로 이 학위를 받들고자 합니다. 원행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소임을 맡아 종단 화합과 승가교육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등을 맡아 중생 구제를 위한 대사회활동 등에 진력하면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종교개혁의 시대에 담론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종교 사회, 종교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설명 기도에 이어 양력 보고, 학위 수여, 축사, 학위 수여사, 학위 수득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계기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 큰 스님과 우리 원광대학교 및 원불교 교단과의 만남이 더 크고 뜻깊은 인연의 고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는 27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임기회항을 앞두고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된 원행스님. 종교계의 시대 담론을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 상생에 큰 업적을 남긴 큰 어른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중앙아시아 스탄 지역의 유일한 조계종 사찰, 우즈베키스탄 자은사가 경내를 관통하는 철도 공사로 폐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등 관계기관의 중재 노력과 더불어 자은사를 지키기 위한 한국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에 위치한 자은사. 담장 맞은편에선 인부들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대한 크레인과 함께 고가철도 구조물은 사찰에 바짝 다가서 좌우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은사 일대 철도 공사가 시작된 건 2018년. 당초 사찰과는 관련이 없을 줄 알았지만 몇 년 뒤 타슈켄트 시로부터 갑작스러운 철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쪽 신도들이 우즈벡 대사관 유엔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도로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이쪽 그 지역을 발전시키느라고 전철이 들어오게 됐어요. 현재는 공사가 진척되면서 사찰 바깥 10m까지 철도가 연결됐습니다.
절에서 바로 10m까지 전철이 이렇게 다 건설이 돼 있고 우리 절 때문에 전철 건설 연결을 못해요. 정상적인 신행 활동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로 폐사 위기를 마주한 가운데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일체의 정당한 보상과 대토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국가 등기소에 자은사 소유로 등록돼 있지만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땅을 헌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은사 측은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측에 거듭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대사가 한 번 다녀갔을 뿐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사관이 재외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가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불교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은사 주지 조주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조용히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만 했지만 이래서 문제 해결이 요원해 각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불자들을 향해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에 전화와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91년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시작된 자은사는 9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조주 스님이 인수하면서 재건돼 중앙아시아 한국불교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 고려인들의 관홍상제 보급 등 한국 전통문화 복원과 현지 대학교와 협력한 불교 유적지 발굴 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종령기구로 창단된 불교음악원 불교합창아카데미가 코로나 사태를 딛고 다시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기 위해 공부하겠다며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불교음악원 불교합창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불교합창아카데미 5기 개강식을 취재했습니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음성 공양으로 찬탄하겠다는 원력이 조계종 불교음악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 경내 음악원 연습실에서 봉행된 불교합창아카데미 5기 개강식. 그 어떤 악기로도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내겠다는 25명 새 단원들의 당찬 각오의 말에 주지 원명 스님이 격려로 화답합니다. 불교합창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사부대중의 신심을 복돋고 불교합창으로서의 공감 형성하여 불교 포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4년 전 결성된 불교합창아카데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129명이란 적지 않은 단원을 배출했습니다. 한국 국악계 거장 박범훈 원장이 이끄는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전국의 사찰에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교 합창 아카데미 교육 과정엔 참불가를 비롯해 댄스 스포츠와 무용, 뮤지컬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극계와 대중문화계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김성녀 예술감독 등 초호화 강사진이 단연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이 그 꽃이 되도록 응원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돕겠습니다. 합창 아카데미는 누군가에게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해주고 또 누군가에겐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불교 음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일찍이 소문을 접하고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단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합창 참불교를 배우고 싶어서 4기로 입학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수요일 날 항상 9시 1분, 오늘도 9시 1분 버스 타고 올라왔거든요. 불교음악 같은 경우에는 소통할 수 있는 작곡자님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뵙고 직접 배워서 제가 그 단원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노래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불교 합창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불교 음악원 산하, 푸른꽃 합창단에 입단할 기회가 주어져 더 높은 참불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움직여가면서 여러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참불가를 부르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불법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불교 합창 아카데미가 불교 음악의 보급과 대중화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불교계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비빔밥과 송편 나눔 행사를 통해 명절이 더욱 외로운 서울 탑골공원 어르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3색의 예쁜 송편을 포장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어 앞치마를 두른 스님이 직접 배식한 정성이 듬뿍 담긴 5색 비빔밥과 영양 가득 불고기까지 더해지자 풍요로운 한상이 가득 찹니다. 명절이면 더 외로웠던 탑골공원 어르신들은 그동안의 서름을 잊고 오랜만에 잔치 분위기에 푹 젖어봅니다. 고기에 밥 잘 익어 먹고 가요. 청편 줘서 추석 대목에 잘 먹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선 지난 초복맞이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무료급식 행사를 매월 한 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엔 추석을 맞아 300인분의 추석 대표 메뉴가 마련됐습니다. 앞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현장 나눔 행사가 지난 설 떡국 나눔을 통해 재개된 이후 필요성을 절감한 재단은 매달 찾아오겠다고 어르신들과 약속했고 그 약속은 계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애쓰신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오기로 제가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노년이 되도록 항상 부처님께 기원드리겠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현장 봉사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어르신을 대면하고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무료 급식소 봉사에 참여 열기 역시 뜨겁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저희가 급식 봉사라든가 아니면은 연불 자원봉사 등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최대한 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저희 무료 나눔 급식 행사에서는 봉사자분들께서 서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인원을 줄여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에 참여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자 8명은 음식 재료를 씻고 준비하고 배분하는 모든 과정에 이웃을 위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그 음식을 드심으로써 또 힘을 내서 늘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노인의 날을 맞아 이달 말 한 차례 더 탑골공원을 찾아 자비 나눔 무료 급식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관음종 복지재단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비의 쌀 나눔을 펼쳤습니다. 관음종 묘각사 총무 법관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구 숭인 2동 임명택 동장에게 10kg 백미 50포를 전달한 데 이어 숭인 1동 김응재 동장에게도 백미 50포를 전달했습니다. 관음종 복지재단은 추후 광진구 자양 3동과 자양 4동에도 각각 10kg 백미 50포씩을 각각 전달해 올 한가위에 모두 2,000kg 쌀을 지역사회에 회양했습니다. 이번 한가위 자비의 쌀 나눔은 낙산 묘각사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공약물에 관음종 복지재단의 후원금을 더해 마련했습니다. 복지재단은 사회 그늘진 곳에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는 종정 홍파 스님의 뜻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보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더불어 불교 환경연대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그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환경연대 21주년 기념 후원음악회,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그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본격적인 음악회에 앞서 불교 환경연대의 지난 20여 년 활동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이 공개됐고 전 상임대표 법일 스님과 전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 등 대표 활동가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계 세계관으로 잘못된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합니다. 연기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생태, 생명, 환경운동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가장 잘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진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공연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드뷔시의 아라베스크와 라벨의 물의 유희 등 자연과 연관된 곡들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는 대표적인 불자 음악인으로 울산 백년사 환경 콘서트와 복날 채식 캠페인 영상 등에 참여하는 등 불교 환경연대 홍보대사로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제1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학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중견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제1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정토불교 성립론과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 출가정신의 전개 등 다수의 저서와 정토불교, 일본 불교에 관한 우수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반야학술상 상금은 1,000만 원이며 시상식과 수상기념 강연은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에서 봉행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장사가 개원에 맞춰 만불사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출신으로 미국에서 중국의 위양종 법맥을 전하고 있는 영화 스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법장사를 개원하고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불사리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부처님 치아와 뼈사리, 부처님 제자들의 사리들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법장사는 미국 LA 위산사와 노산사, 실리콘밸리 금림사, 한국 청주 보산사, 분당 보라선언에 이은 6번째 수행 도량입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